요즘 농촌 곳곳에 각종 음식물이 퇴비로 뿌려지고 있는데요. 악취에 침출수 유출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각종 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 피해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정진규, 이만영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진천의 한 마을에 있는 1,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휴경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음식물 퇴비 300톤이 뿌려졌습니다. 최근 날이 따뜻해지면서 일대엔 악취가 심해지고 벌레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곳곳엔 침출수가 고였고 일부는 마을 농업용수로 쓰이는 소하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침출수가 유입된 마을 하천 하류는 이렇게 모두 검붉은 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월 침출수와 이 일대 하천수의 오염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오염물질이 유입된 하천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2,000배나 높았습니다. 환경법상 가장 나쁜 수질 등급보다도 900배가량이나 더 오염된 겁니다.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천으로 들어가면서 그 물로밖에 농사를 저희가 질 수가 없는데 해당 토지의 소장농은 들깨를 심기 위해 음식물 퇴비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음식물 퇴비 업체 역시 적법한 과정을 거친 정상적인 퇴비라면서 어디에 얼마나 뿌려지는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자치단체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은 해결할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제도나 법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뚜렷하게 없는 실정이죠. 진천뿐만 아니라 음성과 괴산, 증평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한 해 수십 건씩 잇따르는 상황. 음식물 퇴비 민원을 차단할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먼저 비료의 뜻을 살펴볼까요?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이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뜻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식물의 재배를 돕는 물질. 정리하자면 땅의 지력을 높여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물질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식물 퇴비는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살포돼 주민들이 악취와 식수, 하천 오염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음식물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경우 종류나 사용 면적 등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공급량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논란이 끊이질 않자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가 사용되는 소재지에 시장 군수에게도 신고를 의무화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면적당 공급량과 같은 세부 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막대한 양뿐만이 아니라 성분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비가 아니라 폐기물이라는 주장인데요. 현행법상 비료 생산업자는 생산된 비료의 성분 등 시험 성적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료 생산업을 등록 신청할 때만 제출할 뿐 정기 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뿌려진 퇴비가 적정한 퇴비인지 폐기물인지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요를 뛰어넘는 과잉 공급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2005년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적인 매립을 금지했습니다. 대부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의 현황을 보면 미세한 차이지만 사료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최근에는 뒤바뀌었습니다. 퇴비화가 3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면 다소 굴곡은 있지만 퇴비화 비중이 증가 추세인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농가가 필요한 만큼 퇴비화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후유증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